어떤 유튜버 분이 전세 대출 제약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르고요. 저희는 뭐 매일매일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사고 팔 필요도 없고요.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됩니다. 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집값이 한 7억 찍었어요. 근데 나는 7억 5천에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상승 정점 때. 네. 근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면요. 저 같으면요. 한 6억 9천에 팔고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꼭 7억 5천 고집하다가 입주 물량, 입주장 맞이하고 전혀 팔리지라고 낮은 가격에 52주 최저가에 팔리는 거 보고 아차 싶거든요. 아차 싶어요. 최근에 뭐 제가 듣기로는요. 10억 5천, 10억 2천에 사겠다, 모 지역에 10억 2천 아파트를 사겠다고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11억 갈 것 같은 거예요, 본인 느낌에. 근데 그러지 못했죠. 네, 그래서 다시 1억 낮춘 9억 2천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참 마음이 좀, 9억 7천에 내놨어요. 5천 내려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좀 쓰린 것 같은데, 그 말이 뭐냐, 그 지방은요, 규제를 맞으면요, 거래가 한 번에 위축돼요. 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일단 내성이 적잖아요. 부산 보세요. 부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이전에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 그때로, 2016년인가 보다. 네. 2016년인지, 그때 제가 한창 경매 때문에 부산의 부동산 참 많이 봤었는데, 그때 경매 때문에, 그때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런 내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풀렸죠. 네,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번에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요. 그래도 그런 상관없이 남천 삼익비치는 신고가를 찍더라. 이겁니다. 경남말이나 대우말이나 해운대에 있는, 거기 우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도 신고가를 찍더라. 이겁니다. 자, 이대광님께서 잘 매도하는 팁 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매도하는 팁이요? 싸게 팔면 돼요. 네, 싸게 팔면 됩니다. 그냥 저도 뭐 이번에 제가 가진 물건을 팔면서 좀 느낀 거지만요. 굳이 또 욕심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제 인생에서 어차피 평생 투자할 건데, 그냥 적당하게 팔고, 싸게 팔면 돼요. 중개사랑 한창 이야기를 했었는데, 싸게 팔면 됩니다. 예, 싸게, 좀 더 싸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좀 내놓으면요. 또,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었더라도, 그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별 물건만 이해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좀 싸게. 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마세요. 왜? 기회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네. 빨리 팔고 다른 지역에 가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지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년 매수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년 매수와 매도를 했고, 근데 아마 2022년은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월 달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 있고 여당 야당이든 간에 모 후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야당에서는 정권을 잡으면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규제 완화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매물들 간에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매물이 쌓이잖아요.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또 심리가 또 위축돼요. 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한창 지금 대출까지 규제가 되었는데 내년 되면 또 DSR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조정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기다리지는 마시고 또 지금이 기회인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 이대원님께서 전세가 있어서 잘 안 돼요. 기간 동안 때문에 어떻게? 그쵸? 원래 전세 끼고 매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전세 끼고 매도하는 그 시점은요, 보통의 경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한 그런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이고 또 상승하기 직전, 네. 이제 뭐 조정이 와서 보합인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전세 끼고 매도도 잘 돼요. 근데 상승이 오고 상승의 정점, 지금 현재 시기는요, 상승의 정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는 전세 끼고 매도하는 건 잘 안 된다. 그래서 실거주를 위해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잘 매도가 되겠죠. 네, 성윤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성윤님 안녕하세요. 이용님께서 또 지각했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각 아니에요.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인사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릴게요. 2차 공공분야 사전청약에 5만 1000여 명 몰렸다고 해요. 최고 경쟁률 44.9%라고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29일 2차 공공분야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접수를 마감한 결과 9천 가구 공급에 5만 1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당해 지역 경쟁률은 각각 8.3 대 2.3 대 1 이렇게 되었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공공분양주택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그리고 인천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 파주 운정에도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자,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이 올해 18,000가구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집은 사지도 않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매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갈수록 조여 들어가는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참 사기가 어려워요. 평생 동안 전세 세입자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월세나. 지금 MZ세대로 하잖아요. MZ세대. MZ세대는요, 특히 회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회사와 나는요, 과거에는 종속 관계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좀 많아요. 회사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만 하고 간다, 이거예요. 내 일만 하고 간다. 예. 그래서 지금 회사 내에서도 양극화가 생겼는데요.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네. 회사 내에서도 고직급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내 집만은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MZ 세대에서는 워낙 정보의 습득력이 빠르고 정보의 가공 능력이 좋기 때문에요. 집을 사가지고 자산은 이미 한참 많이 이루었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똑바로 해라 라고 해도 흘려듣습니다. 흘려들어요. 과거처럼 욕 먹고 술 먹으러 가서 풀 한 잔 먹고 풀고, 자 풀자 뒤끝 없다 이렇게 내일이면 우리 다 있고 새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이제는요. 네. 이미 부동산으로 자산을 상당히 많이 번 김대리 같은 경우는요, 욕을 먹잖아요. 그냥 귀로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네. 그냥 내 할 것만 딱딱 하고 갑니다. 이 진급도 욕심이 없는 거예요. 네. 진급 그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도 회사 생활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요, 회사에 대해 소중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도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이게 잘 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삶에서 안정감을 이렇게 주는 건 또 회사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또 스스로 얻는 것도 많습니다. 배워가는 것도 많고, 사회 능력 그런 것도 전부 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기껏 해봤자 알바나,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그런 거밖에 없는데, 군대에서 군대 군복무도 있을 거고 남자라면 그런 거밖에 없는데, 결국은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제 인생이 성숙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새 부동산 때문이라도, 특히 어떤 사람은 부동산 덕택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서 자기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쵸. 자, 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가계대출 금리가 3.18%예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9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연 3.1%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가 은행마다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 금리를 축소한 영향이라고 하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를 각각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늦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보는 거예요. 네? 아니 2016년 15년 이때 대출 바짝 땡겨가지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요, 금리 2%대로 주담대 막 해가지고 등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주 저렴한 이자로 이자만 내면서, 또는 원금 이자 같이 갚더라도요, 상당히 싼 걸로 이렇게 내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매매가가 2배 이상 갔죠. 2배 이상 갔기 때문에 그들이 승자예요. 근데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다가
놓친 사람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청약이나 넣자, 그 부동산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지금 계피 보게 생겼다고요. 계피라는 뜻이 제가 잘 모르지만은 욕을 안 해가지고 피를 보게 생겼다, 즉 그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움직이면요, 늦게 움직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도 하루 이틀 늦추다가 지금은요,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있죠, 그 시트지 작업이라 하죠. 시트지 작업. 특히 문 같은 경우는 우리 방문 있잖아요. 방문도 뭐 교체하려면 몇십만 원이 드는데, 그 교체 안 하고 뭐 나무는 멀쩡하다고 하면 시트지 작업합니다. 근데 그 시트지 작업에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수들을 빨리빨리 스케줄 잡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그냥 인테리어 이것 제거 저것 제거 하다가 그들 다 놓쳐가지고 가격만 뜁니다. 가격만 뛰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력을 내렸으면요, 빠르게 결정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듣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주 선생의 그런 비전이나 그 전망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멤버십을 클릭을 하시라고요. 결단력 있게. 자본주의 혜택 좀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네. 굳이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방송한 지장은 없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지금 현재 150명 보고 계신데 33개밖에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100개 정도는 돌파해야지 제가 또 방송할 맛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늦게 움직인 사람들은요, 대출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후회 막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